월 납입 인정 금액 때문에 해지는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쌓아왔던 그 기간과 인정 금액마저도 아예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청약통장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 못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전에 41년 만에 바뀐 청약통장과 관련된 내용 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올려드리는 링크를 따라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매월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월 인정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2만 원이나 5만 원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아예 미납을 하시고 내가 자금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소급해서 납부하시는 걸 권해드렸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 댓글을 쭉 읽다 보니까 공통된 질문도 많았었고 댓글에 대해서 누군가가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그 답변이 또 틀린 경우도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21년까지 계속 2만 원씩 넣어서 납입 인정 금액이 98만 원인데 해지하고 다시 만드는 게 나을까요? 21년부터 현재까지는 한 번도 입금 안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존에 납부한 기간과 금액은 해지하지 마시고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2만 원씩 잘못 납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년에 24만 원, 5년이니까 120만 원이잖아요. 물론 안타깝고 아쉬운 케이스이긴 하지만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하면 리셋이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해지를 안 했으면 그래도 인정금액 120만 원이라도 있는데 해지하면 아예 다 사라지는 거죠. 청약통장 가입 기간 역시 사라지는 거죠.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댓글을 보면 감사하게도 누군가가 또 답글을 달아주시는데 그 답글이 또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17회차 동안 2만 원씩 넣었는데 해지하고 다시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어떤 분이 해지하시고 다시 하셔야 인정됩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은행 가셔서 그동안 못 낸 거 한꺼번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틀리고 막 섞여 있습니다. 내가 17회 동안 2만 원씩 넣은 것들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2만 원으로 인정받은 거고 내가 10년이란 기간 동안 17회차까지만 냈고 나머지 기간은 안 냈다면 그 기간은 소급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지는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계속 10만 원씩 넣어서 예치금이 1100만 원이나 되는데 이런 경우 25만 원을 넣는 게 나을까요? 너무 고민됩니다.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금액이 1100만 원이면은 낮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분의 상황이라면 그리고 자금적으로 조금 여유가 된다면 그래도 25만 원씩 낼 것 같아요. 나중에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이런 것들 당첨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금액이 1100만 원이 이미 됐다라고 하면은 조금 부담되더라도 납부를 할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2만 원씩 단연간 넣었다가 올해 초에 10만 원으로 변경했는데 600만 원 정도 들어있고요. 그냥 해지하고 청약통장 다시 만들어서 25만 원씩 넣는 게 나을까요? 이제 이러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청약통장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 못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념이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을 받는 때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분양이 당첨되기 위해서는 매월 10만 원씩 누가 오랫동안 불입을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못해도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민간 분양에서는 내가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간, 예치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해지는 하지 않고 인정금액 자체도 높으실 거라고 예상이 들지 않아서 25만 원씩 넣진 않고 예치금 600만 원 정도 선에서 아마 멈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민간 청약을 넣을 때 필요한 예치금 표인데요.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넣고자 하는 아파트의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1,500만 원까지인데요. 보통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이 서울 내지는 기타 광역시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만 있어도 웬만한 민간 청약에 25평과 34평에는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큰 평형에 신청을 하고 싶다, 내가 좀 경쟁자를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3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예치금을 조금씩 올리면 됩니다. 인정금액 자체도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인정금액으로 경쟁하는 공공분양에서의 확률은 좀 낮을 거로 판단이 들고 이제 민간 청약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600만 원이 있다고 하시는데 600만 원이라면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이하 30평대 후반이나 40평대까지 면적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금액을 조금 더 올리셔도 좋고 그냥 600만 원만 유지해도 된다.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98년생 남자입니다. 2018년 정도부터 매달 조금씩 넣고 최근에 취업해서 지금은 22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수원 거주 중인데 청약 10만원을 넣을지 25만원을 넣을지 고민됩니다. 지금 사회초년생이시다 보니까 매월 10만원을 넣는 것과 매월 25만원을 넣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매월 25만원을 넣어서 인정금액을 채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치금만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수원시 거주자이시니까 뭐 200만원 내지는 300만원, 지금 이미 220만원을 납부하셨으니까 80만원 정도만 추가 불입하셔가지고 300만원 채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00만원을 맞추시면 나중에 수원에서 분양하는 102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에는 넣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300만원 맞추고 나서는 뭐 추가적으로 10만원, 25만원 불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5만원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인정금액이 1000만원이나 1500만원 된 분들을 따라가기에는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차라리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민간 청약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분양 물량도 공공 분양 물량보다 민간 분양 물량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몇 년 동안 안 넣었는데 지금부터 매달 25만원씩 넣고 안 넣었던 달의 돈은 나중에 한 번에 넣을 수 있나요? 네, 아예 미납했다면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5만원씩 최대 인정금액이 25만원이고 그 전에는 10만원이니까 2024년 11월 1일을 기점으로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몇 년 동안 안 넣었다 라고 하면은 과거에 안 냈던 그 기간에 대해서 일단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매월 인정금액이 10만원이니까 10만원씩 납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는 25만원씩 인정되니까 과거에 안 냈던 거는 납부를 하셔야 그 미래의 것도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8월까지 10만원씩 넣어서 640만원이 지금 있는데 매월 20만원 납부는 부담돼서 지금 해지할지 말지 고민 중인데 앞으로 넣지 말고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0만원씩 넣는 게 좋을까요? 이분도 아마 이전에 이제 답변 드린 분과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아마 인정금액 자체가 높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정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뭐 10만원이나 25만원씩 채울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통장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640만원이기 때문에 640만원이면 서울 거주자 기준으로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금적으로 내가 좀 부담이 된다면 더 이상 불입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지하셔요? 아니면 최소 예치금만 넣어놓고 유지 중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최소 예치금만 넣어놓고 유지하는 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추가 불입하면 사실 나쁠 건 없죠. 근데 여유가 좀 안 된다면 최소 예치금만 넣어놓고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부담 없으면 유지. 2, 3년 이내에 청약할 생각 없고 돈 필요하면 해지하고 다시 통장만 개설하고 나중에 민간 청약 일자로 이식을 합니다. 사실은 청약 통장을 만든 이상 해지는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그걸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한 3%대 이율이 나오는데 그 정도면 내가 커피 한두 잔만 줄여도 충분히 이자는 납부할 수 있는 거니까 청약 통장은 청약 분양단지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사실 몰라요. 근데 내가 그 사이에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했는데 청약단지가 나오면 내가 뭐 몇천만 원 벌 수 있는 내지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거죠.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절대 해지하는 게 아닙니다. 25년 말일까지 2만원씩 선입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만 35세이고 1주택자인데 1주택은 곧 팔 예정입니다. 87회차면은 인정금액이 200만원 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사실 지금 통장을 해지한다고 했을 때 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200만원 채 안 되는 가입기간과 인정금액도 어떨 때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나랑 비슷한 경쟁자랑 싸울 때 그 기간과 인정금액이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해지를 하면 그것마저도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해지는 하지 마시고 예치금만 채우시거나 재정적인 여유가 되시면 매월 25만원씩 납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여러분들이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만 있는데요. 과거에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좀 다양했습니다. 민간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통장, 또 청약부금통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분양만 가능한 청약저축통장이 있었는데 청약예금통장과 청약부금통장, 그리고 청약저축통장은 공공과 민간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청약통장이 혹시라도 예금통장이나 부금통장, 저축통장이라면 되도록 바꾸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청약 저축통장은 기존에 공공분양만 넣을 수 있었는데 민간은 못 넣는 통장이었죠.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공공분양에 넣었을 경우에는 252개월 10만원씩 넣었으니까 2,525만원을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민영 청약했을 경우에는 전환 시점을 기점으로 12개월을 인정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바꾸지 않았다면 공공에서만 쓸 수 있는 건데 바꿈으로써 공공도 되고 민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케이스 2를 보면 기존에 예금과 부금은 민간만 넣을 수 있고 공공을 아예 안 됐었는데 만약에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공공 청약했을 경우에는 10만원씩 12개월에서 12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바꾼 시점으로부터 인정금액이 10만원 곱하기 12개월에서 120만원 됐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민영 청약할 경우에는 내가 20년 동안 가입을 했고 플러스 12개월까지 했기 때문에 252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안 바꿀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바꿀 수 있는 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현 시점으로는 2025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면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정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청약통장을 잘만 활용해도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억대 차익을 낼 수 있는데 또 심지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청약통장인데 청약통장을 절대 해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월 납입 인정금액 때문에 해지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해지를 하고 다시 만들면 내가 쌓아왔던 그 기간과 인정금액마저도 아예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 기간이 아쉬운 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해지하지 마시고 새롭게 세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새롭게 세팅은 인정금액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제가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납부한 인정금액이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이라는 게 경쟁력 있는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25만 원씩 월 납입 인정금액을 쌓아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인정금액이 1,000만 원이 한참 못 된다라고 하면은 안타깝지만 공공분양이나 임대에서 경쟁력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제가 설명드렸던 예치금 세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1,500만원 있을 수 있는데 인정금액을 적어도 102제곱미터 구간 정도는 맞춰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약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행크TV나 그리고 행복재테크 카페에서도 관련된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실수하지 않고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집필한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 라는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청약에 대한 이론을 명확하게 다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셔 가지고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거나 이러한 영상 또 찍어주세요 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잘 참고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